여러분, 오늘은 정말 신기한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혹시 고양이 키우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길에서 고양이가 높은 담벼락에서 뛰어내리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신기하게도 얘네는 꼭 발로 착지를 하죠. 마치 무슨 초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심지어 거꾸로 떨어져도 옆으로 떨어져도 어떻게든 발부터 땅에 닿습니다. 근데 말이죠. 정말 항상 발로 착지할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 미스터리를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양이 세계에서는 이걸 헤드하이트닝 리플렉스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고양이 전용 에어백 같은 반사신경인 거죠. 그런데 이 반사신경이 언제부터 나타나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고양이는 태어난 지 딱 3주 정도만 지나면 이 반사신경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아기 고양이가 어설프게 대구르를 구르면서도 어떻게든 발을 땅으로 내리려는 모습, 정말 귀엽죠. 실제로 1894년 프랑스의 생리학자 에티엔 줄 마레티네 홀레즈메르이가 이 현상을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했어요. 그는 고속 카메라를 이용해서 고양이가 떨어지는 모습을 촬영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 사람들은 고양이가 무조건 발로 떨어진다고 믿지만 사실 100%는 아닙니다. 너무 낮은 곳에서 떨어지면 고양이가 몸을 돌릴 시간조차 없어서 머리부터 쿵 할 수도 있거든요. 보통 10cm 이하에서 떨어지면 이 반사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괜히 우리 냥이도 발로 떨어지나 하고 실험은 절대 하지 마세요. 고양이가 슈퍼히어로는 아니니까요. 자, 그럼 진짜 비밀은 뭘까요? 고양이 몸에는 관성 모멘트라는 물리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잠깐, 관성 모멘트가 뭔지 모르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아이스 스케이팅 선수 생각해보세요. 빙글빙글 돌다가 팔을 안으로 모으면 빨라지고 펴면 느려지잖아요? 이게 바로 관성 모멘트의 원리입니다. 고양이도 똑같아요. 떨어지는 순간 앞다리는 이렇게 몸에 바짝 붙이고 뒷다리는 살짝 펴면서 몸을 회전시킵니다. 그래서 허공에서 180도, 심지어 360도까지 돌 수 있는 거죠. 더 자세히 설명하면 고양이는 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움직여요. 상체와 하체를 따로따로 회전시키는 거죠. 마치 드릴이 돌아가는 것처럼요. 이렇게 해서 공중에서 완전히 뒤바뀐 자세를 정상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 더. 고양이는 꼬리를 방향타처럼 씁니다. 비행기의 꼬리 날개가 방향을 잡아주듯이 고양이 꼬리는 공중에서 몸의 균형을 맞추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꼬리를 왼쪽으로 휘두르면 몸통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휘두르면 몸통은 왼쪽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 꼬리가 없는 고양이도 있어요. 일본의 재패니즈, 밥테일이나 맹크스 고양이처럼 꼬리가 아예 없거나 매우 짧은 종들 말이에요.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신기하게도 꼬리가 없어도 몸통 비틀기만으로 착지가 가능합니다. 꼬리는 보조장치일 뿐 핵심은 척추를 비트는 능력이거든요. 고양이의 척추는 사람보다 5개나 더 많은 30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어서 엄청나게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그럼 사람은 왜 이렇게 못할까요? 만약 우리가 떨어진다면 그냥 쿵이지, 빙글빙글 돌다가 발로 착지? 절대 불가능하죠?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체중의 차이입니다. 평균 고양이는 4에서 5kg 정도인데 사람은 60에서 70kg이죠. 무게가 12배나 차이 나니까 떨어지는 충격도 그만큼 커집니다. 둘째, 척추의 유연성이에요. 고양이 척추는 용수철처럼 유연하지만 사람의 척추는 상대적으로 뻣뻣해요. 그래서 고양이는 몸을 S자로 구부릴 수 있지만 사람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셋째, 근육의 분포가 달라요. 고양이는 온몸이 근육덩어리라고 봐도 될 만큼 근육량이 많고 특히 뒷다리 근육이 발달해 있어요. 점프력이 자기 키의 6배라는 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즉, 고양이는 말 그대로 태생부터 아크로바틱 선수인 셈이에요. 그럼 여기서 의문, 고양이가 발로 떨어진다니까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져도 안전할까요?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 바로 고양이는 9번의 목숨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 전설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사실 이건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된 믿음이에요. 이집트인들은 고양이를 신성하게 여겼는데 고양이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살아남는 걸 보고 마법의 힘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실제로 1987년 뉴욕 동물의료센터에서 놀라운 연구를 했어요.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진 고양이 132마리를 조사했는데 결과가 정말 의외였어요. 90% 이상이 살아남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2층에서 떨어진 고양이보다 20층에서 떨어진 고양이가 더 생존율이 높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비밀은 터미널 속도 때문이에요.
고양이는 5에서 9층 높이에서 떨어질 때 최고 속도에 도달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아요. 공기 저항 때문이죠. 오히려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착지 자세를 완벽하게 잡을 시간이 충분하고 몸을 이완시킬 수 있어요. 마치 낙하산처럼 몸을 펼쳐서 공기 저항을 최대한 받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반전, 높이 2에서 7층 정도에서 떨어진 고양이들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너무 낮으면 착지 자세를 잡을 시간이 없고 너무 높으면 생각해보니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거죠. 이걸 고층 증후군 하이라이즈 신드롬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고양이는 스파이더맨이 아니라는 사실. 그런데 잠깐, 고양이만 이런 능력이 있을까요? 다른 동물들도 살펴볼게요. 다람쥐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다람쥐는 고양이보다도 더 대단해요. 어떤 높이에서 떨어져도 거의 다치지 않거든요. 꼬리를 낙하산처럼 사용하고 몸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터미널 속도가 매우 낮아요. 고양이과 동물들은 어떨까요? 표범, 호랑이, 사자도 모두 같은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몸이 클수록 충격이 크니까 집고양이만큼 자유롭지는 못해요. 원숭이들도 나름 잘해요. 평생 나무에서 살다 보니까 떨어지는 기술이 발달했거든요. 그럼 걔는? 미안하지만 걔는 정말 못해요. 발로 착지는커녕 그냥 머리부터 떨어져요. 그래서 개 키우시는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실제로 제가 들은 사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어떤 집사님이 15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고양이가 베란다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양이가 발로 착지해서 살아있더라고요. 하지만 다리, 골절, 턱 부상 등 여러 부상을 입었어요. 또 다른 사례로는 3층에서 떨어진 고양이가 오히려 더 심한 부상을 입은 경우도 있어요. 높이가 애매해서 제대로 자세를 잡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고양이는 발로 착지할 수 있지만 완전히 무적은 절대 아니다. 집사 여러분, 중요한 건 예방이에요. 창문에는 방충망을 꼭 설치하고 베란다에는 안전망을 설치하세요. 그리고 고양이가 창문 근처에서 놀 때는 항상 지켜봐 주세요. 발로 착지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이에요. 정리해보면 고양이가 항상 발로 착지하는 건 첫 번째, 선천적으로 타고난 반사신경, 생후 3주부터 시작. 두 번째, 관성 모멘트를 이용한 물리학의 원리, 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회전. 세 번째, 유연한 척추와 강력한 근육, 30개의 척추뼈와 발달된 근육. 네 번째, 꼬리를 이용한 균형 조절, 방향타, 역할. 다섯 번째, 가벼운 체중과 공기역학적 자세, 터미널 속도 활용. 덕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고양이는 무적이 아니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심각하게 다칠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사실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고양이가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한 결과예요. 야생에서 나무를 오르내리며 살아남기 위해 개발된 능력인 거죠. 정말 자연의 신비가 아닐 수 없어요. 오늘 이야기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딱 좋지 않나요? 사실 고양이는 관성 모멘트를 이용해서 발로 착지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주변에서 오 몰랐는데 하고 놀랄거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고양이의 신기한 능력에 대해 제대로 알아봤는데 혹시 여러분 집 고양이도 이런 적이 있었나요? 댓글로 에피소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양이는 이런 적 없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당연해요. 집 고양이는 높은 곳에서 떨어질 일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게 더 다행인 거죠.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은 고양이 말고 어떤 동물의 신기한 능력이 궁금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볼게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아는 척 연구소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알림 설정하시면 새로운 신기한 지식을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고 신기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